원래 웃는 표정이 제일 예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웃을 때가 제일 추해서 너무 슬퍼요. 포커페이스 너무너무 신기해요. 표정이 뭐가 중요해요? 표정에 뭐 비밀이 있어요? 사람 얼굴 보고 어떻게 알아요? 표정? 몰라. 언뜻 보면 같은 사람의 얼굴 사진 2장입니다. 그래도 어떤 얼굴에 더 눈길이 가는지 물어봤습니다. (34대 78) 오른쪽이 압도적입니다. 아무리 봐도 똑같아 보이는데 이 얼굴 사진엔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2009년 미스터 유니버시티에서 1위를 한 몸입니다. 이 몸짱 시대에 참 좋겠다 싶은데 얼굴이 문제랍니다. 그냥 보기엔 정감 가는 얼굴인데 말이죠. 제가 이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 방송 쪽에 계시던 분한테 제가 조언을 좀 구했어요. 제가 이러이러해서 캐스터를 지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너는 난 인상부터 아닌 것 같다.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봐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잠을 못 이뤘었죠. 그 얘기 듣고서는. 자, 박태환 선수 이번 경기에서 지난 준결승 올라오기 직전에 기록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이번 준결승에서도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좋은 라이벌인 펠프스 선수와 한 레인이 벌어졌기 실력이야 때문에 연습하면 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표정도 연습하면 나아질까요? 통과했고요. 기록은 24초 75로 나왔습니다. 걔 표정이 그 내용을 대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표정들을 지어줘야 돼. 알았지? 자, 출발했습니다. 자, 밑에서 세 번째 우리 박태환 선수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레인 실력도 재보기 전에 얼굴에서 결정 나버리는 건 억울합니다. 펠프스가 앞으로 치고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박태환 계속해서 따라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웃는 표정과 가만히 있는 표정, 이 두 가지 표정만으론 텔레비전은 곤란하죠.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닮은 사람은 있지만 표정이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표정은 그 사람 이름처럼 고유하죠. 어린 시절 같은 표정을 가진 쌍둥이도 나중엔 서로 다른 표정, 다른 얼굴을 갖게 됩니다. 아니 근데 여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 얼굴 표정으로 대부분의 의사소통을 할 나이.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표정을 가지게 됐을까요? 누나? 이모. 아이는 엄마의 얼굴을 보고 표정을 배웁니다. 엄마가 표정이 많으면 아이도 많다는데 그러나 왜 표정이 생겼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사람 얼굴에서 털이 없어진 사건은 확실히 표정을 발달시켰습니다. 털이 없어지면서 우리는 타인의 표정을 읽을 수 있게 됐죠. 그렇게 웃고 하란 말이야. 그렇게 웃고. 이래저래 웃음에 대한 요구가 높은 시대입니다.
네 얼굴은 네 얼굴이 아니야. 시청자들의 얼굴이야. 털없는 얼굴에 인간은 여러 가지 감정을 담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미나 안색 같은 건 아주 중요한 소통 수단이죠. 얼굴이 보내는 신호, 표정은 말보다 빠릅니다. 아까보다 훨씬 부러졌는데. 아들. 조금만 풀어줘봐. 입 같은데. 아, 이렇게 하고. 그렇지. 좋아. 하나, 둘. 첫 만남은 말보다는 언제나 표정 대 표정입니다. 상대방을 한순간에 파악하죠. 설사 틀리더라도 말입니다. 넘어갔어. 그렇지. 카메라 보고 눈에 힘 좀 줘봐. 돌려 어디? 그렇지. 웃으면서 하나, 둘. 때론 표정 하나에 살아온 인생 전부를 압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좋다. 또 마시고. 하나, 둘. 한 번 더. 하나, 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나 씨 들어주세요. 네. 카메라 이쪽 보고 이쪽. 그렇지. 네.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 아, 좋아. 한 번 더. 한 번 더. 그렇지. 하나, 둘. 다시. 지금도 많이 이제 고민이 있는데요. 저 어떻게 보면 표정이 좀 과해요. 예, 좀 그게 없지 않아 있어서 좀 내면적으로 보여줘야 될 때 뭐 그럴 때 오히려 너무 1차원적으로 너무 이렇게 표정이 너무 과해져가지고 좀 나는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건데. 야! 좋아. 계속. 소리 질러. 야! 차라리 야 냉장고를 가져오라. 냉장고를. 내가 올 때 보니까 초도식의 초대형이더라. 그거 들고 갈까? 아, 목소리 좀 낮춰. 연극에서 표정은 과장돼 있습니다. 멀리 있는 관객에게도 감정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숨쉬를 안 내려가고. 거의 텐션 안 되는데. 무대에서 배운 연기는 자연스러움을 요구하는 텔레비전이나 영화와 자주 충돌합니다. 그게 이란 씨의 고민이죠. 방금 전에 동선 많이 바뀌었죠. 저기 아라시 좋아하시나 봐요. 아라시 알아요? 알죠. 저기 그 아라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죠? 아라시. 네. 감정이 없어도 표정을 만들어내야 하는 게 배우입니다. 바로 드라마 촬영장으로 이동하세요? 아유, 저 다음에 부를 일 없을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일 접거든요. 저 이제 실업자예요. 저 거기 10장이라도 취직해주면 안 돼요? 예?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도 안 궁금하신가 저한테? 아니요. 이제 그래요? 인터뷰를 할 거니까 잠깐 앉아서. 예. 아역은 그러니까 등급이 높을수록 이제 페이가 이제 거기 등급에 책정이 돼서 나오는데 아역 최고 등급이 5등급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미달이랑 같은 등급이어가지고요. 그래서 아역 최고 등급으로. 어떤 역이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항상 얘기는 그렇게 하지만요. 표정이 무겁습니다. 오디션 끝나면 저절로 이런 표정이 나오죠. 우리가 알고 있는 표정은 몇 개나 될까요? 감정이 표정을 일으키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초도 안 되는데요. 사람에겐 6,000개에서 1만 개의 표정이 있다고 합니다. 표정을 만들어내는 얼굴 근육은 22개. 지구상의 어떤 동물보다 많습니다.
이마에 커튼처럼 들이워진 전두근은 놀랐을 때 눈썹을 위로 올립니다. 대관골근은 뺨을 가로질러 입꼬리를 위로 잡아당기면서 미소를 만들어내죠. 불쾌할 때 추미근은 눈썹을 가운데로 잡아당기면서 미간에 수직주름을 만듭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나 토라질 때도 있죠. 그땐 소군을 씁니다. 소군은 턱에 피부를 들어올려 아래 입술을 튀어나오게 하죠. 이렇게요. 뭔가 자세하게 보고 싶을 때가 있죠. 눈을 가늘게 뜰 때는 알륜근을 사용합니다. 입술을 안으로 잡아당기면서 오므리게 해주는 구륜근은 오라고 발음할 때 혹은 키스를 할 때 쓰는 근육이죠. 스물두 개 근육이 만들어내는 퍼포먼스. 이것이 표정입니다. 손님이 뜸한 오후 3시 고깃집. 친절 교육 중입니다. 위, 아래, 위, 아래, 위. 움직이는 근육을 이용해 표정 연습, 특히 웃는 연습을 하죠. 저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반가움을 표시할 때 이게 누구야? 오래간만이야 라고 할 때 눈썹을 제일 많이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고객을 만났을 때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라고 눈썹을 움직이면서 반가움을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눈썹 운동을 하는 거예요. 눈 여주세요. 하나, 둘, 셋. 웃음을 만들어서까지 지어야 하나 싶지만 누구도 무뚝뚝한 식당에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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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고객님 이제 자 식사를 마치고 실제로 우리는 금방 헤어질 타인에게 이런 얼굴을 보여줍니다. 이름도 모르고 사람을 만나야 하는 대도시에서는 만든 표정이 예의가 되기도 하죠. 10초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쓰시고요. 왼쪽으로 한 바퀴 돌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마음이 없어도 연습하면 표정은 만들 수 있습니다. 가식적이다는 말도 그래서 나왔고요. 웃음이 특히 그렇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것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연습하면 아주 비슷해집니다. 이 웃음이 진심인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건 웃음을 지어 보이려는 그 마음이죠. 눈썹과 눈 사이가 조금 약간 좁아. 그것이 좀 흠이다 그 뜻이 있어요. 그러면 초년에 조금 힘든 일도 좀 있을 수 있다 그 뜻이 있어요. 작년부터 남자분이 좀 들어오긴 들어왔다 이 뜻도 있거든. 근데 남자 안 들어왔어요? 작년에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응? 주변에 남자가 많을 텐데. 줄 서서 일단 줄 섭시다. 배영경 씨가 일하는 미용실입니다. 아직 문 열기 전이라서 시끄럽죠. 손님으로 갔을 때는 볼 수 없는 표정들입니다. 그러나 막상 일에 들어가면 손님의 미세한 표정까지 다 읽어내는 프로들이죠. 조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말씀을 안 하지만 표정을 보면은 벌써 딱 굳어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마음에 안 드시는구나. 얼굴만 딱 봐도 손님 기분을 알 수 있다는 5년차 헤어 디자이너 배영경 씨에게 실험을 하나 청해봤습니다.
얼굴에 나타나는 정서를 얼마나 빠르게 탐지하는가에 대해 얼굴 표정 인식을 얼마나 정확하게 또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가 하는 실험입니다. 화나거나 공포스럽거나 표정이 만들어지는 시간을 아주 느리게 맞는 건데요. 여러분도 함께 해보시죠.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배영경 씨는 전체 실험 참가자 중 상위 25%에 속했습니다. 정서적으로 공감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공감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빨리 알아차리고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게 되면 그 정서적 공감이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얼굴 표정이 잘 드러나는 곳, 눈, 코, 입 중에서 그 부분을 훨씬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주 민감하게 여러 번 오랫동안 본다는 게 특징입니다. 사람을 볼 때 눈, 코, 입 주변을 보는 높은 공감 능력의 소유자들도 상대방 마음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미세 표정 때문이죠. 그러면 거기는 지금 짧게 빠르시던가 25분의 1초 혹은 30분의 1초 사이에 빠르게 나타났다 사라지는 진짜 속마음.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볼까요? 미세 표정 굉장히 찰나간에 지나가는 거라서 그래서 그 본인들은 보지 못했다고 하지만 본 거죠 실제로는. 우리가 보통 이제 그것을 역치하 자극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제대로 인식하지는 못했는데 우리의 눈과 뇌는 그것을 잠시 찰나에 들어온 자극이라도 본 거죠. 자, 정답 화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서비스직에 종사한다면 미세 표정은 보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죠. 유리 씨만의 고객 관리 노하우 있어요? 우리는 고객이라는 이름으로 이들을 만납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에게 속마음을 읽혔는지도 모르죠. 기억해뒀다 다음에 그러나 미세 표정의 감춘 마음은 숨기고 싶기도 한 마음이지만 보이고 싶은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 신호를 주고받으면서도 아는 척하지 않는 것. 세상엔 그런 보이지 않는 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최대한 안쪽으로 들어가게 커튼을 해드리겠는데 이제 왼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자신의 미세 표정을 잘 감추고 대신 상대방의 감춘 마음은 잘 읽으려고 노력하는 것. 지금 머리 손질을 받고 있는 경록 씨도 그 분야엔 선수입니다. 제 표정이요? 상대방 표정을 보면 사실 알 수 있어요. 상대 표정을 보면 네. 알 수 있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깜짝입니다. 고객의 얼굴은 경록 씨의 거울입니다. 거울을 보는 내내 웃음을 지어야 하는 게 경록 씨의 일이죠.
얼굴은 근무 시간 내내 쉬지를 못하는데요. 이것이 이른바 관리 표정입니다. 물론 그녀도 웃는 얼굴만 있는 건 아니죠. 집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아니면 제 컨디션이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웃고 있어야 될 때, 그러니까 어떤 날 보면 왜 항상 사람을 웃기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개그맨들, 그분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아. 미안해요. 경록 씨가 자신의 표정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꾸밈 없는 표정이 이때 나타나죠. 엄마! 나 지금 퇴근해서 지하철 역으로 가고 있어. 우리는 또 절대로 만들 수 없는 표정을 알고 있습니다. 감정이 터질 때죠. 피곤해 죽을 것 같아. 감정이 북받쳐 올라 도저히 이성으로 억누를 수 없는 순간 우리는 타고난 표정으로 이것을 표현합니다. 참으려고 해도 참아지지 않는 그 무엇이 표정에 드러나죠. 그리고 그 순간은 보는 사람 마음을 움직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관리하는 표정으로 돌아가는 때도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저절로 무표정은 어릴 때부터 배우게 되죠. 공공장소에서는 슬프다고 울고 화난다고 화내지 않습니다. 감정을 절제한 표정, 이것은 때로 사람의 품위를 올려주기도 합니다. 표정은 감정의 가면입니다. 감정을 축소하고 과장하고 때로는 완전히 감추고 매일 남들과 만나죠. 긴 인생을 살려면 여러 개의 가면을 준비해둬야 합니다. 혼자가 됐을 때 비로소 그 가면을 벗습니다. 혼자 있을 때의 웃음과 직장에서의 웃음, 그 차이를 알겠습니까? 눈인데요, 진짜 웃음은 여기에 주름이 지죠. 눈둘레근은 웃을 때 눈썹 아래 피부는 아래로, 눈 밑에 피부는 위로 올리는 힘센 근육인데요, 마음대로 잘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경록 씨가 매장에서 짓는 웃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구별하려 들면 우리 삶은 아주 피곤해질 겁니다. 오히려 가짜 웃음을 만들어도 진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런 웃음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인물화를 그릴 때에도 눈이 거의 뭐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물화를 그릴 때 불문율이 있는데 다른 부분은 다 못 그려도 되는데 어디를 제일 잘 신경 써서 잘 그려야 되냐면은 눈이랑 손이거든요. 아무 의미 없는 패곡순들입니다. 여기에 눈을 그려주면 인상이 생겨나죠. 눈 하나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가 됩니다. 얼굴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눈, 특히 동공을 볼까요? 어둠 속에서 4배로 커지고 햇볕 아래서는 바늘귀만큼 줄어드는 동공.
동공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동공은 감정에 따라서도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흥분을 느낄 만한 것을 보았을 때 동공은 평상시보다 훨씬 커집니다.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을 봤을 때 평상시보다 수축합니다. 동공 크기 변화는 대개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데요. 제어가 불가능해서 진정한 감정을 보여주는 단서가 되죠. 서로 동공을 확대시키고 있으면 기분 좋은 흥분을, 수축시키고 있으면 가라앉는 기분을 느낍니다. 서로 기분을 교환하고는 있지만 그건 남모르게 일어나는 일이죠. 키스할 때 연인들은 다른 방해물들을 피하기 위해 눈을 감습니다. 인체에서 감각 수용기의 70%는 눈에 모여 있는데요. 시각적 이미지는 감정을 건드리는 도화선입니다. 동공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실험입니다. 귀여운 아이 사진을 보여주고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동시에 아이 트래커를 차고 동공 크기를 재봤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이 귀엽고 좋다는 실험자들의 답변과는 달리 동공 크기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동공 크기 변화가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변화가 가장 큰 사람이고요. 실험자 모두 아이나 자연 그림에 대해 동공은 거의 반응이 없었는데요. 성인물, 공포물에 대한 반응은 뚜렷할 정도로 컸습니다. 동공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지극히 이기적인 기관입니다. 빛이 나는 표현을 쓰거든요. 어떤 사람이 진짜 눈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나를 누군가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정말 저한테 반한 거거든요. 그 실생활에서는 저 사람이 지금 동공이 커졌다 작아졌다를 잘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본능적으로는 아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동공을 재는 기계를 가지고 다닐 수는 없죠. 그러니 일상생활에서 동공으로 주고받는 신호는 막상 아무 쓸모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일상적인 만남에서 이 동공을 쓰는지 안 쓰는지 확인해보는 간단한 실험이 있습니다. 자, 미소 조금 주시고요. 자, 고개 조금만 이렇게. 예, 좋습니다. (20대) 초반의 용모 단정한 여성의 사진을 찍고 사진 하나에 인위적으로 동공을 키워보았습니다. 원래 동공 크기의 사진과 동공을 키운 사진 2개를 들고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호감이 가는 얼굴요? 호감이 가는. 호감이 가는 얼굴을 고르라고 했더니 112명 가운데 78명이 오른쪽 사진,
즉 동공을 키운 사진을 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밝아 보였어요. 사진이 더 밝아 보여서. 그 일반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 또는 좋은 것들을 보게 되면 동공의 크기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동공 크기가 큰 모습을 보게 되면 나한테 호감이 있다라는 것을 느낀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대방이 날 봤을 때 동공 크기가 줄어드는 사람보다는 큰 사람을 보게 되면 아, 나한테 호감이 있다라는 것을 감지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상대방을 갖다 오히려 더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누구나 공감하는 호감형과 비호감형 얼굴이 있죠. 혹시 동공도 계산해 놓고 계신가요? 나를 보며 커지는 동공, 그건 호감 비호감을 넘어서는 엄청난 유혹이죠. 사실 눈동자가 전하는 신호에 귀 기울여야 하는 건 자신입니다. 뭘 원하는지 자신은 몰라도 눈동자는 언제나 진실을 말해주니까요. 안타까운 건 우리 스스로는 그 신호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꽤 큰 거니까 헛되어서 이건 둘 다 거짓인데? 제가 이거를 평가를 할 때 이 거짓 미소와 진짜 미소 가릴 줄 아는 사람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비평을 할 거예요. 사이코패스형 범죄가 늘어나면서 업무가 늘어난 검찰청 김재용 행동분석관입니다. 그는 범죄자의 거짓말을 가려내는 일을 하죠. 일상생활에서도 사람들은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거의 사람들은 평균에 하루 평균 10번 이상의 거짓말을 한다고 해요. 물론 그 거짓말들이 뭐 어떤 악의적인 거짓말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저에게 식사하셨습니까? 했을 때 제가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밥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거짓말이거든요. 사실 표정은 전문가가 아니라 평상시 모습을 잘 알고 있는 주변 사람이 잘 읽습니다.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지시한 대로 자 이제 검사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상황을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때 평소와 어떻게 달라질까요? 코를 만지고 시선을 회피하고 부산해진다는데 정말 그럴까요? 실험을 해봤습니다. 두 개의 미션 봉투가 있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이 하나를 고릅니다. 파란 봉투를 고른 사람은 컴퓨터실에 가서 이메일 작업을 한 후 그냥 나오면 됩니다. 빨간 봉투를 고른 사람이 바로 거짓말을 해야 할 사람. 빈자리에 놓인 가방에서 지갑을 훔칩니다. 그리고 조교 자리로 가서 웹캠의 내용을 지우고 나옵니다.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센서를 부착해 열영상 화면을 찍고 신체 변화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받죠. 질문을 드릴 텐데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문과대학 5층 컴퓨터실 다녀오셨나요? 네. 옆에 있는 카메라, 그 다음에 손목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서 지금 측정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대검찰청 심리분석실에 계신 전문가분께 저희가 보내게 되고요. 혹시 본인의 이름이 김지원 맞습니까? 네. 안경입니까? 아니요. 처음에 그 친구가 갖고 있었던 행동이 어떤 말을 하든 간에 눈동자가 좌측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이렇게
입 안에다가 바람을 불어넣는 그런 행동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지갑을 훔쳤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갑자기 그 있었던 행동이 없어진 거예요. 지갑입니까? 아니요. 그게 일탈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될 때는 정보 처리 과정을 겪게 되잖아요. 진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정보 처리를, 별다른 정보 처리 과정을 겪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거짓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진실과 반대되는 얘기들, 아니면 뭐 과장하거나 축소를 해야 되는 얘기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인지적인 부하가 걸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럴 때 어떤 경향이 나타나냐면 행동이 감소가 돼요. 지갑입니까?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할까요? 우리가 표정에 관심이 있는 건 거짓말쟁이를 찾아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왜 거짓말을 했는가를 짐작해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때론 그들이 하는 작은 거짓말들을 모른 척 눈 감아주는 게 소통의 시작이죠. 사람들이 얼굴에서 표정을 지우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초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눈 한 번 깜짝하는 사이에 다른 표정으로 덮어버린다는 거죠. 상대방을 잘 봐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 아니 말하지 못한 것은 모두 얼굴에 있습니다. 제시가 짚고 나가는 거지. 짚기만. 취업 전선에 서 있는 재식 씨나 또래 친구들은 자기 표정이 어떻게 보일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태연이하고 나는 다른 친구들 있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강사 스타일 너무 틀리니까. 경록 씨도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표정은 곧 경쟁력이죠. 그렇다면 타인의 표정을 알아보는 능력은 얼마나 될까? 이 공감 능력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네 명 다 평균보다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요. 남의 표정을 잘 읽는 사람이 공감 능력이 높다는 얘기겠죠. 이거 하고 어떻게 떠요, 얼굴? 이거 하셔야지 뜰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다 들어가. 아, 진짜. 놀라지 말고. 얼굴에 찡그림을 유지한 채 가면 모형을 띠고 있습니다. 놀라지 마요. 입에 들어가도. 우리는 또 하나의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얼굴 표정을 고정해주는 가면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표정으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머리 아파요? 먼저 찡그린 얼굴 가면이 완성됐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웃는 얼굴 가면입니다. 정서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들에게 이 가면을 쓰고 정서를 유발시키는 동영상을 보게 했습니다. 움직이는 근육을 4초 동안 유지를 해주시면 돼요. 동영상 시청하시면서. 계속 웃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계속 이렇게 노력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웃는 얼굴 가면을 쓰고 혐오 동영상을 봅니다. 계속 이렇게 노력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가면에 최대한 맞추려고 동영상 시청을 하는 동안에. 시청하는 동안 얼굴 온도 변화와 생체 반응도 기록합니다. 시청한 후에는 정서 상태에 대해 자기 보고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이번엔 찡그린 가면을 쓰고 행복 동영상을 봅니다. 가면에 본인의 얼굴 근육을 맞춘 뒤 시청을 하는데요. 높은 정서 집단은 찡그린 가면을 쓰면 행복한 내용을 봐도 훨씬 더 슬픔을 느꼈습니다. 웃는 가면을 쓰면 슬픔이 덜했습니다. 얼굴 표정이 감정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일단 그 표정상의 제 근육을 이미 이렇게 하라고 정해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정을 짓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다른 역의 감정이 들도록 그런 영상을 봐도 좀 원래 표정 때문에 좀 뭔가 잡혀있다는 느낌?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사진 속의 여성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이 얼마만큼 슬픈지 이해하고 싶다면 그녀의 표정을 흉내 내보면 됩니다. 같은 표정을 지으면 상대방의 기분을 알 수가 있죠. 언제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얼굴.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재식 씨가 슬퍼하는 표정입니다. 잘 모르겠죠? 이란 씨는 지금 정말 슬픈 걸까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타인의 진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언제나 표정뿐이죠.